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대입니다. 지난달 마셨던 와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와인 5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폴로즈가 만든 브리 리즈 샴페인입니다. 대부분의 샴페인 하우스들이 100년 이상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자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이 폴로즈는 1849년에 설립이 되고 약 170년 정도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5대째 창업자의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특징적이죠. 이 폴로즈에게만 좀 특이한 그런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미아주인데요. 대부분의 샴페인들이 한 2-3년 정도의 병 안에서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요. 그 찌꺼기를 걸러서 배출하는 과정이 바로 르미아주 과정과 데고르주만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르미아주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샴페인 하우스에서는 기계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병을 돌려서 병 찌꺼기를 목에 모아서 배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폴로즈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직접 병을 돌려서 이 샴페인 병 안에 있는 찌꺼기를 끝에 모아서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샴페인 동네에는 아직도 12명의 르미아주 작업, 리들링을 하는 이 전문가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4사람이 이 폴로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하든 사람이 하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적어도 한 2-30일 정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에 한 4분의 1바퀴 정도를 돌리면서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샴페인의 어떤 풍미에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폴로즈 샴페인이 병 안에서의 숙성을 36개월 진행을 합니다. 그 법적인 기준보다는 벌써 2배 정도 오랫동안 숙성을 한다는 것이죠. 이 샴페인의 몸이는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병 안에서 효모와 같이 숙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미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안에서 올라오는 거품도 아주 미세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풍미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병 안에서의 숙성한 그런 기간이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폴로즈 샴페인은 지하 33m에 있는 숙성고에서 숙성된다는 점입니다. 숙성고의 온도는 다른 샴페인 하우스보다는 한 2-3도 정도가 낮다는 것이죠. 그만큼 풍미가 좀 더 강해지고 질감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아주 미세한 버블들이 올라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폴로즈는 연간 한 150만 병 정도 생산하는 중급 정도의 샴페인 하우스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비싼 샴페인이 바로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딴 퀴베스 윈스턴 처칠 샴페인입니다. 2차 대전에 영웅으로 꼽히고 있는 윈스턴 처칠 경은 하루에 1-2병씩 꼭 이 폴로즈 샴페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거의 4-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975년부터 윈스턴 처칠 샴페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샴페인은 약 30종의 원액을 블렌딩해서 만드는데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그리고 피노 모니에를 각 1대1대1씩 블렌딩을 해서 샴페인을 만들게 됩니다. 36개월간 병 숙성을 한 다음 데고르 주망을 통해서 안에 있는 앙금들을 걷어내고 6개월 정도의 병 숙성 기간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숙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색 계열의 꽃향이나 푸른 사과와 배, 모과, 살구나 망고, 꿀향 같은 그리고 브리오슈 같은 그런 구수한 향들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나파밸리의 마야까마스 샤르도네 2018빈입니다. 이 마야까마스는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오래된 와인들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에서 이민을 온 존 헨리 피셔라는 사람이 1889년에 이 와이너리를 설립했습니다. 옛날 나파밸리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와포 인디언들이 마야까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마야까마스라고는 의미는 울부짖는 산사자라는 뜻입니다. 워낙 해발 고도가 한 1400m 이상 되는 그런 험준한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자도 울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마야까마스라고 하는 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의 라벨을 보면은 크게 마야까마스를 의미하는 M자가 이니셜로 새겨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 M자는 사자 2마리가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오래된 마야까마스는 1920년, 30년대에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도 아주 살아남은 몇 개의 와이너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다 문을 닫았지만 여기서는 교회에 성찬용 와인으로 납품도 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는 밀주를 만들어 팔면서 와이너리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 마약 가무스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7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의 심판에 출품됐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마약 가무스가 만든 까베르네 소비뇽이 출품이 되었고 7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인 제2의 파리의 심판에서는 3위까지 올라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포도밭은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6,700m의 해발고지에 포도밭이 있는데요. 그만큼 낮에는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시원하면서 밤에는 좀 더 따뜻한 기온 때문에 이 포도는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오랜 아주 긴 생장 기간을 갖게 됩니다. 또 영양분이 별로 없는 이런 산이라 과일은 아주 작으면서 또 한 나무에서 생산되는 수확량도 아주 적기 때문에 그만큼 포도는 좀 더 농축미가 있으면서 밀도 있는 풍미가 진한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때 스크리밍 이글과 할란드 이스테이트에서 와인 메이커로 일했던 앤디 에릭슨이라고 하는 전설의 양조가가 2013년부터 몇 년 동안 이 와이너리에서 일하면서 이 와이너리의 명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었죠. 이 와이너리에서 연간 약 6만 병 정도의 와인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2만 5천 병 정도가 이 샤르도네가 되겠습니다. 부싯돌 같은 그런 미네랄리티와 또 아주 짜릿한 산도 구운 사과나 가벼운 바닐라 향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칠레의 레드 와인입니다. 아리스토스 바론다 2014년인데요. 아리스토스는 그리스어로 또 우수함,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바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론은 남작을 의미하죠. 이 아리스토스가 만드는 다른 와인도 공작이나 공작 부인을 뜻하는 두께나 두께사라고 하는 그런 귀족들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만큼 와인의 어떤 품격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와인은 칠레에서 만들지만 발상은 부르고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르고뉴의 와인 명가인 도멘 디 꽁틀리제 벨레어의 루이 미셸하고 칠레 친구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칠레에서 만들어낸 와인입니다. 칠레에서 프랑스 스타일의 세른데미에서도 절제된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칠레에서 가장 좋은 때로 와인 카차포알 밸리의 포도밭을 마련하고 이 와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와인은 파워와 엘레강스를 지닌 아주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인은 아주 잘 익은 레드베리나 토바코, 또 버스티나 가죽향, 또 바닐라나 초콜릿 같은 그런 풍미가 아주 복합적으로 올라오는 잘 만든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뽀이약의 5등급 그랑크리 와인인데요. 샤또 오바따이 1985년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은 주로 올드 빈티지를 컬렉션하는 친구가 가져와서 함께 나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오바따이라는 이름에서의 바따이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배틀이 되겠는데요. 옛날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있었죠. 1300년과 1400년대 약 100년 동안 두 나라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와이너리에서 가까운 장소였죠. 원래는 바따이라고 하는 이름의 큰 포도밭이었는데 두 사람의 형제가 이 밭을 나눠 가지면서 바따이, 샤또 오바따이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밭은 22헥타 정도의 크기로 65% 정도 까베르네 소비뇽이 심겨져 있고 25%는 메를로 그리고 10%는 까베르네 프랑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와인치고는 아주 보존 상태가 뛰어났습니다. 이 와인은 오픈한 지 두세 시간이 지나도 우아한 그런 향들이 꺾이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1985년 빈티지 자체가 아주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린 블랙베리와 또 버섯, 흙, 가죽향이나 바닐라향, 토바코와 젖은 낙엽 같은 그런 3차적인 향들이 아주 뛰어나고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와인은 부르고뉴 뽀마르에서 뒤가피가 만든 라 레브리에르 2017빈입니다. 이 뽀마르는 특히 파워풀하면서도 아주 풍미가 강한 그런 피노누아가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뽀마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은 옛날 로마 신화에서 과일나무의 여신으로 알려진 뽀무나에서 유래된 마을 이름입니다. 이 와인을 만든 뒤가 가문은 17세기부터 주브레 상베르땡을 중심으로 약 13대에 걸쳐서 와인을 빚어온 양조 가문입니다. 베르나르 디가의 할아버지가 약 100년 전에 도멘 디가를 설립한 이후에 1994년부터 베르나르 디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사촌이 또 다른 이름인 끌로디가라고 하는 도멘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와인과 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의 이름인 피를 따서 뒤가피라고 하는 와이너리로 새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 레브리에르라고는 이 와인 이름은 옛날 로마 시대에 이곳에 길을 닦을 때 썼던 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라벨의 아래에는 트레비어 비뉴라고 하는 표기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65년 이상의 포도나무의 수령일 때 비로소 이 트레비어 비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밭에는 7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뽀마레의 와인이라서 그런지 무게감이 상당히 있으면서 풍미도 아주 진한 편이었는데요. 붉은 과일이나 코코아나 또 숲속 바닥향, 스모크 향이나 가죽, 또 오크 향의 특성들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잘 다져진 타닌과 또 향의 집중도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 박사의 와인 리뷰였습니다.